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를 촉발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리스와 같은 나라였어요. 예전에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나라냐? 로마 같은 나라죠. 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는 그 문화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 또 하나는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 인도는 우리하고 이제 머니까 조금 다른데 거의 그 문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국의 고대 문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황하 문화죠. 황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은나라죠. 상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은상. 근데 이 문화는 사실은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미운 오리 새끼라 그럴까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왜냐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하도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예요. 예, 이제 그거를 발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고구려나 발해까지는 잘 나가다가 신라가 통일하면서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는 뭐 완전히 망가지고 심지어는 민족 자체가 말살될 뻔한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눈을 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렇게 바보 같은 민족이 아니고 소중하니 이런 소리는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연구한 것도 있지만은 중국인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민족은 전 유튜브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제천, 우리 환웅 자체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신단수로 환웅이 내려와서 신시라는 건 신이 베푼 도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는 여명유적이라든가 만발발자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환웅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야 쪽에서 얘기하는 배달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단군 이전이죠. 그 시기에 중심 이동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제야 사서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홍산 문화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과연 이 문화가 뭐냐.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하량 유적입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냐면 천단, 그 다음에 지단, 여신단.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은 천지만 있거든요. 천단, 지단. 근데 우리는 천지인, 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삼재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은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리스 동맹체, 폴리스, 도시국가들의 동맹체들이 했던 게 이제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 축제로 변화한 건데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민족도 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삼안의 한가위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전통이 쭉 내려와서 고려 시대를 거쳐서 팔관에 그리고 조선 시대는 원구단. 고종 황제가 이제 원구단 지금 조선 호텔 뒤에 있죠.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황궁우만 남았는데, 근데 이제 상서라는 중국 체계는 뭐라 했냐면 순임금이
드디어 상제는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느님에게 고하는 제사를 드리고 육종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일찍이 순임금 이전에는 없었던 일로 동쪽에서 온 거예요. 제천 복원하는 예식이 어디서 왔느냐? 동쪽에서 왔어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맹자의 이루장에는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다. 동이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동이족인 순임금이 우리처럼 하늘에 제사를 드린 것이 계속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이족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산동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산동반도 이렇게 비행기를 북경에서 저희가 이제 타고 옛날에는 홍콩을 거쳐서 이렇게 북경으로 들어갑니다. 91년도에 수교 전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화북 평원이 무지하게 넓더라고요. 완전 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이 딱 하나 보이는데 그게 태산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태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천신에게. 이거예요. 근데 그 유풍이 우리는 잘 남아있죠. 이게 지금 참성단이에요. 만이산 첨단. 만이산은 만이라는 불교용이지만 원래 이름은 두악입니다. 머리 두자. 두악. 그래서 우리말로는 머리산이에요. 머리산. 그 중에서 제일 큰 머리산이 백두산입니다. 큰 머리산, 흰머리산.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네모나고 여기는 동그래요. 천원지방이다. 요건 하늘을 나타내고 요건 땅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봉선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전에는 춘추전국 시대나 주나라 때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이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천지인을 이렇게 꿰뚫는 거다. 이런 이렇게 푸는데 이게 이제 주나라 때인데 진시황은 이 왕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옥황생제에서 따온 황제라는 칭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이거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냐? 자기 위에는 없으니까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천에 그 밑에 조그만 토산이 있습니다. 그 양부산이라고 그러는데 양보더라고요. 이걸 저기 찾아보니까 양부가 아니고 제가 오타를 했네요. 양보산이에요. 거기는 땅에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천과 지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이건 선, 이건 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봉, 선, 의식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 그럼 왜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됐느냐? 자기가 천자다 이거예요. 천자. 예, 하늘의 아들. 그래서 이 천자란 무슨 뜻이냐? 하늘이 택한 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거는 오직 천자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제후는 사직이라든가 자기 땅, 곧 자기 바운더리에 명산대첩에만 제사드릴 수 있다. 전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오면은 우리나라 임금들이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걸 계속 반대합니다. 주작자들이. 그게 바로 이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봉선의식은 언제부터 행해졌느냐? 동이족들이 늘 했던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야사서 중에서 태백일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사만의 예풍속에 10월 상순에 국중대회를 열고 원단에 둥근 거죠. 하늘에 제사를 지고 네모난 그 언덕에서는 땅의 제사예요. 그게 천원지방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이겁니다. 자, 요걸 그대로 본딴 게 뭐냐면 우하량 유적이죠. 홍산문화에.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자, 요게 봉선의식이에요. 진시황이 그 태산에 와서 의식을 행한 거죠. 그 이후로 뭐 한무제도 하고 뭐 수양제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가르쳐준 우리 쪽에서 퍼져나간 게 뭐냐? 전뼈예요. 각골.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이 상나라, 이제 은나라, 상나라 이러죠. 은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각골 문자가 제일 유명하죠. 이건 이제 BC 1600년. 이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묻는데 이렇게 글을 써요. 그게 각골문이에요. 맨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용골이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뼈를 한약재로 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 뼈를 한약재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캐갖고 사람들이 팔러 와요, 한의사한테. 근데 의사들이 딱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써 있거든요. 이분들은 유식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각골학이 돼버렸어요. 학문이에요, 학문. 대단한 학문이죠. 이 각골이 뭐냐면 한자의 기원이잖아요. 한자의 기원인데 이거 이제 거의 회화문이죠. 근데 이걸 쭉 따라서 올라가면 그럼 각골이 제일 오래된 게 어딨냐? 지금 유화 문명이에요. 여기 뭐냐면 5,300년 전 BC.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이죠. 부하구 문화에서 최초의 전뼈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용산 문화는 뭐냐면 산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대문구도 있어요. 요거보다 더 오래된 거. 여기 용산 문화는 BC 2500년 전. 그 이전 게 뭐냐면 대문구 문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퍼져나간 거죠. 예, 여기 동이족이니까 쭉 퍼져나가. 근데 우리 쪽은 어떠냐? 부여, 마한, 가야, 신라 다 나타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은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한, 가야, 일본에도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 전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여기에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뭐라고 되냐면 부여조예요. 부여는 은나라의 달력으로 정월달, 지금의 12월입니다. 12월에 영고라는 하늘의 제사를 드렸는데 특히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본다. 발굽으로 길과 흉을 치는데 내가 전쟁에 이길 거냐 말 거냐. 그랬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한 거고 발굽이 붙으면은 길하다고 생각을 했다. 은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은나라는 그 대신 거기다 글씨를 쓰죠. 이게 각골문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있냐? 있어요. 그게 어디냐? 대마도에 있어요. 대마도에 내신사라는 데 가면은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렇게 지져요. 그걸 구복행사라는데 이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자, 이게 전뼈입니다. 그 다음 편도라는 게 있어요. 편도. 이 편도는 뭐냐면 머리를 납작하게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누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도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누르냐? 이렇게 눌러요.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이거든. 애를 어릴 때, 왜 어릴 때는 이 뼈가 굳기 전이거든요. 이 사람 머리를 보세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빼죽하니까 뭐처럼 생겼냐? 새머리처럼. 새머리가 이렇게 빼죽하잖아요. 예. 애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연해주. 예. 우리 쪽이죠. 그 다음에 이건 산동이에요. 대문구. 그 다음에 가야. 여기 신라잖아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훈조, 흉노죠, 흉노.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편도는 근데 여기 삼국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변진 쪽, 진한 사람들.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머리를 납작하게 한다. 정확하죠. 지금은 진한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편두이다. 맞잖아요. 그럼 진한이 어디냐? 신라죠. 여기 보세요. 이 머리. 이렇게. 가야는 이 두개골이 많이 나왔어요. 예, 안 썩어갖고. 편두는 홍산, 우리 유화 문명. 그 다음에 산농지역, 대문구. 그 다음에 아무르, 가야, 흉노. 잉카도 있어요, 잉카. 남미, 잉카에도. 근데 대부분이 뭐냐? 제사장들이에요. 샤만들이에요. 하늘에. 왜? 샤만은 하느님하고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와 닮아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새 깃털을 집어넣어줘. 관 속에. 왜? 영원히 하늘로 가라고. 그리고 우리 말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돌아가셨다. 얼로? 하늘로. 특히 요 4,300년 전 여기 대문구 문화에는 그 토기에 이건 이제 김양동 교수님 책에 아마 그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모식 관용.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네. 요거. 여기. 새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아주 정말 아주 귀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잘 알려져 있어요. 양저문화라 그랬고 이제 절강성도 여기 새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요거는 제가 미국 가서 찍은 겁니다. 체로키 인디언 박물관에 가니까 이게 딱 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돼 있어요. 샤만이 완전 날개 옷이잖아요. 아주 기가 막혀. 이게 버드맨이라고 새 인간이에요. 새 인간.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양저문화 절강성에 있습니다. 요 벽 위에 새가 앉아 아까 보여드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민족은 그 바이칼에서부터 환웅족이 이렇게 이동해 올 때 이미 새 토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구석기 말기 유적인 말타 유적에 보면은 새가 나와요. 새 조각, 이 조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미 새 토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갖고 이제 그게 이제 중국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 대문구 문화를 보면은 이 이빨이 몇 개가 없어요. 그걸 뭐냐면 발치라고 합니다. 발치. 이빨을 뽑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를 뽑은 분들은 알 거예요. 치과 댕긴 분들은. 이를 뽑으면 합주기가 됩니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왜냐면 여기 막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뾰족해져요. 새처럼. 그래서 그걸 발치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산동 지역의 대문구 문화 또는 용산 문화에 새의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발치, 이빨을 뽑아버려요. 생이빨을. 이런 것.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 편두도 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마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제가 가보니까 이 체로키 인디언 박물관 옆에 장군총처럼 돼 있는 마운트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이게 계단식이더라고요. 그걸 갖다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마운트라고 불러요.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인디아나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있더라고요. 무지무지 커요, 그건. 근데 제가 간 것도 한 5층 빌딩 정도 돼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제가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 숭배. 자,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신화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난생설하고 이렇게 얽혀지는데 김할지라든가 김수로라든가 이렇게 다 보면 새 아래서 나요. 고주몽도 그렇고. 이게 뭘 뜻하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는 하늘로 오르락내려. 우리 소떼랑 똑같습니다. 그럼 새가 낳는 게 뭐냐? 알이에요. 알의 형상이 어때요? 동그래요. 이건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 숭배와 이렇게 이제 그 직결되는 그러한 사상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문구 문화에서 뭐가 나냐? 이 토기에 이 회화문이 그려져 있어요. 저 그림 문자가. 여기 보면은 일출이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산입니다. 요거 태양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요건 뭐냐? 제가 이제 어린이 강좌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꼬마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출인지 그 해가 지는 건지 약간 아리까리하다니까 꼬마가 아니에요. 이게 햇살이에요. 우리가 낙조는 이런 눈부신 햇살이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참 이게 발상이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인터넷에 뒤지니까 중국 그 태산에 유명하거든요. 일출 보러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하루 자요. 거기 있습니다. 자는 데가. 이걸 찍은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다 또 뭐가 냐면 이게 태양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강소성의 연운왕시. 여기는 이제 지금 백제 고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군의 앙각화가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태양이 요거죠. 요거. 이게 태양이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햇살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안희성의 그 능가탄 유적에서 보면은 옥기에 수리 모양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김양명 교수님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요거 보세요. 요 수리 모양. 그래서 요건 이제 태양이죠. 태양문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을 보면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안희성의 위지사 유적에 요거는 이제 그 도산시를 제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 새 모양의 토기가 나왔어요. 한번 이제 강의해 드렸죠.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새. 여기 새가 올라요. 이게 도산시예요. 이게 동의적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모도 유족에서도 그 태양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그 새가 감싸 오르는 모습. 요거죠, 요거 태양이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양곡이라는 지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오네요. 얘기에 뭐라 그러냐면 제2부분에 해는 동쪽에서 제사를 드리고 달에 대한 제사는 서쪽에다 드린다. 해는 해에게는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달은 구덩이에서,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봉수에 뭐냐면 일주, 요건 뭐냐면 태양이죠. 태양신에 대한 것은 어디서? 성산이에요. 성산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산동반도를 가면은 제일 끝입니다. 동쪽 제일 끝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절벽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딱 태양이 뜹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요게 서경에 뭐라고 하냐면 희중이라는 이제 그 신화죠. 를 위에 살게 했는데 그곳이 양곡이다. 근데 여기 회남자에 뭐냐면 해가 어디서 나오냐? 양곡이라는 곳이 여기죠. 이거 산동에서 나온다는. 그 다음에 함지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서는 뭐냐? 위는 어디 있느냐? 바닷가 모퉁이에 있다. 산동이죠. 지금이 어디냐? 등주에 등주. 예, 등주는 유명합니다. 펑라우라 그래서 이 복례각이라는 유명한 그것이 있어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진시황이 왔을 때 거기서 신기루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막에만 신기루가 있는 거 줄 아는데 바다에도 신기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내면은 그동안 찍었던 걸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돈 내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빌딩도 보이고, 이게 어디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측정을 했는데 인천이랍니다. 그 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진시황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서불이 이제 또 이렇게 알랑방울 낀 거죠. 저기 가면 불로초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구해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펑라우라고 복례각이라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수성이 있는데 그 수성이 뭐냐면 우리 얘기하면 해군 기지예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 고구려를 치기 위한 함선들이 거기 직결해 있다가 거기 이렇게 섬이 쭉 있습니다. 요동반도하고 그 사이를 쳐들어간 게, 그래서 이제 비사성을 친 거죠. 그게 이 유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태양문은 그 원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적봉, 시베리아 이런 데 뭐로 남아 있느냐? 뭐 안각화, 고인돌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안각화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고령에 있는 여기 이 동심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동심원 안각화는 뭘 나타내냐? 태양을 나타내, 태양. 그래서 요건 울산 천전리, 밀양, 함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하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하 문명 있는 여기 이런 데서도 똑같은 형태의 동일한 형태가 이렇게 태양문이 그 동심원 태양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양하고 직결되는 게 그 새라 그랬지 않습니까? 새 토템이죠. 근데 여기 홍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옥조가 나타나요. 근데 그 옥조에 그 옥으로 만든 새죠. 그 몸통에 이렇게 와문이 있어요. 이렇게 원문.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동심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각화에도 여기 동심원들이 그려져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세 조각은 제일 오래된 게 어디냐? 바이칼의 구석기 말기, 적어도 한 2만 년 정도 거기서 세 조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세 조각과 그 태양숭배 사상이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김양동 교수님 이걸 잘 밝혀놓고 있어요. 뭐냐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파형동기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걸 보시면 요건 홍산이고 이렇게 이제 대문구에도 나타나고 이건 산동 지역이죠. 요건 연영서 말문이고 요건 이제 광주 신찬동의 유명한 유적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파형으로 나타나. 예. 요거 이제 가야. 요건 그 김양동 교수님이 오르도스 박물관에 가서 찍으셨대요. 근데 저도 오르도스 박물관 가는데 요건 못 본 것 같아요. 요건 대마도, 요건 유명한 거죠. 대마도. 이 일본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성동 고분군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태양 숭배 사상이 또 전파됐다. 중국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 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계 최초의, 요거. 제일 오래된 옥이 어디서 나오냐. BC 6000, 그러니까 거의 8000년 전이죠. 흑룡화 유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비치옥이. 근데 요거랑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어디냐?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유적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똑같은 형태의 귀걸이입니다. 옥귀걸이. 옥귀걸이. 귀걸이를 왜 했냐? 옛날에는, 지금은 귀걸이를 남자는 안 합니다. 뭐 하는 애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남자가 했어요. 특히 샤만들이 했어요. 그건 뭐냐?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요 수암 이 두 개다. 이 흑룡화 유화죠. 요 문암리 두 개 다 어디서 나온 옥으로 만든 거냐? 수암이라는 데요. 요동반도 쪽이거든요. 지금도 유명한 옥강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동네 전체가 다 옥공장이에요. 거기서 나온 옥으로 만든 겁니다. 그 동일문화권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됐죠. 자, 보십시오. 요거예요. 이게 요하 쪽이고, 요게 고성이에요. 우리나라. 똑같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홍산문화예요. BC 4000년부터. 이때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중국의 그 박대순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홍산문화의 대가인데 이분은 뭐라냐? 옥기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 왜?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옥으로 그냥 도배되어 있어요. 아예 홍산옥기 그랬고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도록도 그렇고. 진짜 가보니까 박물관이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하구나. 그런데다가 이 우가량 쪽의 그 시신들을 보면은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옥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구규라고 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눈이 2개, 귀 2개, 코 2개, 입. 그 다음에 또 여자분은 또 있죠. 이런 거. 그거를 옥으로 다 이렇게 틀어막아요. 시신을. 왜? 옥이 안 썩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규라 그래요. 9개의 구멍을 틀어막는다. 근데 그거 비슷하게 이 홍산 우가량 유적은 그게 딱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어요. 이 뒷부분에는 봉황이 딱 이렇게 베개처럼 받치고 있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가면서 아예 시신 자체를 옥으로 감싸요. 그걸 뭐냐면 옥갑이라고 합니다. 옥갑. 옥갑. 전체. 이게 이제 뭐 부여도 뭐 이런 게 있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산동 지역의 그 신석기 문화인 대문구 문화, 그리고 이제 절강성 지역의 문화인 양조 문화. 이런 데도 이제 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이 그 요하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한쪽은 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오래된 옥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설문회장 뭐라고 됐냐면 순이라는 것은 옥의 이름이다. 근데 그 옥이 어디서 나오냐? 의무러산이 있는 지역에서 나온다. 의무러산은 요동 지역에서 최고로 중요한 산입니다.
산동 그러면 태산이 제일 중요한데 요동 그러면 음유러산이에요. 지금도 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옥을 옛날에 뭐냐면 순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소에는 뭐냐면 이 옥 동이족의 옥이다. 뭐 정확하죠. 그러니까 기록이고 유물이고 다 맞는 거예요. 이게 홍산옥기입니다. 이렇게 봉황도 있고 용도 있고 이렇게. 이거 매미. 그 매미가 뭐냐? 부활이에요. 매미는 알을 이렇게 그 번데기에서 까고 나오잖아요. 그래 날라댕겨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그러기를 바라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뭐 서양도 그렇더라고요. 이집트도 보니까 매미가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옥문화. 4,500년 전 산동 지역의 용산 문화. 여기서 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상나라, 은나라라고 부르죠. 여기에 보면 은어 유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유적이 이 왕비묘입니다. 이게 부호묘인데 여기서 옥이 몇 개가 튀어나와요? 755개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여기에 뭐가 나냐? 용도 나오고 봉황도 나오고 앵무새도 나와요. 뭐 별 희한한 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옥 그러면 이 중국인들은 거의 환장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막 여기 막 이렇게 두르고 다닙니다. 근데 뭐 우리 민족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전해줬냐? 바로 우리 민족이 전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화가 용과 봉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용 그러면 중국이에요. 봉황 그러면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 대통령 뒤에 봉황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두 개 다 이건 왜냐면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근데 상상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이산 참성단을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스가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상을 이렇게 숭배했어요. 근데 우리는 만이산 참성단을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사드려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다고 치고 아주 고대, 적어도 고조선 이전에 어디 거기 올라가서 허공에다 대고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이건 대단한 고등 종교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세계 전체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유일신을 믿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뭐 거기에 뭐 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재밌는 건 이 두 개의 상징적인 동물을 상상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물로 남았어요. 유적으로. BC 5,600년 전에 그 요하 쪽에 사해 문명, 여기 제가 가봤는데 꽤 크더라고요. 돌을 이렇게 깔아서 용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 중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용이 언제냐? BC 4,400년이에요. 그 유적이 어디냐? 하남성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하남성 복양시 서수파 유적인데, 여기는 어쩌냐면 좌측에 용이 있고 우측에는 호랑이 있어요. 용호삼박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 이 호랑이잖아요. 이 용이에요. 여기 시신이 있고. 이게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한참 떨어지죠. 1000년 이상, 1200년 정도. 그리고 또 조보구 유적. 그럼 봉황은 어딨냐? 제일 오래된 게. 이게 BC 5000년 전에 조보구 유적에서 최초의 봉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봉황은 어떻게 생겼냐? 요겁니다. 요거. 봉황이에요. 요건 홍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시신의 뒤에 베개. 이게 은나라에 나온 거예요. 중국. 은나라. 이거 완벽하게 봉황이죠. 이것도 봉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홍산문화의 우아량 유적에서는 봉황이 아까 보여드렸죠. 이 뒤에 이렇게 받쳐져 있다고. 근데 홍산에서는 뭐가 나냐? 봉황도 나오고 용도 나와요. 두 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사용했다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 후에 여기 보시면은 상나라, 은나라죠. 여기도 보면은 봉황도 있고 용도 둘 다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찾은 건데, 우리 이제 한정섭 회장이라고
그분이 찾은 건데 요거는 하남시의 백제 그 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성산성인데 그 제일 꼭대기 부분에 용바위가 있어요. 이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 제일 끝에가 남한산성 이렇게 밑인데 거기에서 뭘 찾냐? 봉황바위를 찾았어요. 그거를 작도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이렇게 각으로 여기에 용이 있어요. 돌을 모아서 그 다음에 요거는 바위, 이건 바위예요. 바위에다 이렇게 돌을 해서 여기에 봉황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서 사비 시대는 뭐냐면 이게 능산리 그 절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왕무덤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용이죠? 이거 봉황이에요. 여기는 신선들이 있고 이상한 동물들이 있고 상상의 동물.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조선시대까지도 있어요. 이거 고종황제의 투구거든요. 이건 봉황이잖아요. 여긴 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했냐? 아니에요. 제가 심양 고궁을 갔는데, 그 청나라 때, 후금 때죠. 딱 보니까 그 용마루에 용하고 봉황이 같이 새겨져 있어요. 왜? 걔네는 우리 종자잖아요. 여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우리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제가 일본 가서 또 발견했죠. 대판 오사카에 뭐라냐? 대총신사라는데 여기 딱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쪽 계열의 신사들을 조사하러 쭉 댕겼는데 봉황이 다 돼 있어요. 세 조각. 근데 여기만 밑에는 용이 있고 위에는 봉황이 있어요. 용을 잡아먹는 게 뭔지 아세요? 봉황이에요. 봉황이 딱 뜨면 용이 도망갑니다. 특히 제일 먼저 가서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용의 눈알을 파먹어요. 그래서 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봉황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이러한 민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금동, 백제, 금동, 용봉, 대향로입니다. 아, 용봉인데 이거 봉자를 빼먹었네요. 자, 그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걸작입니다. 최대 걸작이죠. 지금 만들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제 소위 중국에서는 동이족이라고 오랑캐 취급을 했지만은 천만에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리어 그 중국인의 주족이었던 그 화하족이 저 산골짜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산골짜기에 다람쥐죠. 그래서 장안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도리어 이 벌판 정말 비옥한 이 하북이나 그 다음에 산동 이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누구냐? 동이족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들을 쫙 퍼뜨렸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계승 발전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것을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역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첫 강의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족보를 잃어버렸다. 왜? 멍멍이도 족보가 있는데 족보도 모르는 민족이 누구냐? 우리다. 그걸 뭐라냐? 부평초라고 합니다. 뿌리 없는 민족. 자,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의 새끼에서 깨어나서 백조가 돼서 헐헐 날아가는 민족으로 비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정신 차려요. 우리 게 뭔지,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남의 것만 봐요. 이런 한심한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